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겉으로 보기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산업의 바로 그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왜 기업들은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걸까? 이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마치 이 어둡고 삭막한 방 안에서 저 문 너머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죠? 지금 우리 경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로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수많은 기업들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용이 비싸서 그러나 아니면 세금 문제인가?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현대의 기업들은요, 단순히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 그러니까 리스크를 피하는 걸 생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리스크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즘 가장 핫한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같은 최첨단 산업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단 1초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한테 안정적인 운영은 타협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전기가 많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전기의 질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아래쪽의 불안정한 파형처럼 전압이랑 주파수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흔들리는 그 순간 초정밀 반도체 공정은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곧바로 수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이제 비용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그럼 이렇게 안정적인 전기를 가장 싸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이 자료가 바로 각 에너지원별로 전기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통계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원자력 생산 단가가 37원이죠. 그런데 LNG는요? 197.5원. 와, 이게 무려 5배가 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싸고 안정적인지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딱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새로 짓는 원전은 비싸다던데. 네, 맞는 말입니다. 건설비도 엄청나고 금리도 높고 또 공사가 늦어질 위험까지 비용이 올라갈 이유는 많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일단 다 지어서 돌아가기 시작한 원전은 완전히 다른 경제성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기술 자체는 정말 압도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결국의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기술을 제때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구조.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다른 나라들과 직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슬라이드는 주요 국가들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킬로와트 시당 9.56센트, 미국은 7.26센트. 한때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값싼 산업용 전기라는 경쟁력.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되어버린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찾아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송전망, 병목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 복잡한 지도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기는 주로 저기 동해안, 서해안, 남쪽 지방에서 만들어지는데 정작 전기를 물처럼 쓰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는 거죠. 생산하는 것과 쓰는 곳이 완전히 따로 노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인 겁니다. 아니, 그럼 그 둘을 잇는 송전망을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계획 중인 사업은 60개나 되는데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곳은 0, 완공된 곳도 0. 그냥 계획만 잔뜩 있고 실행은 완전히 멈춰서 있는 겁니다. 와,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좀 충격적입니다. 여기 북당진, 신탕정 송전망 사업 한번 보세요. 원래 목표가 2012년 6월 준공이었어요. 2012년. 그런데 지금 얼마나 늦어졌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50개월. 이게 횟수로 따지면 12년이 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좀 늦어지는 수준이 아니죠. 이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말 그대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회적, 행정적 갈등이 그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전탑 하나를 세우려고 해도요, 주민 민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의 환경 영향 평가, 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문화재 보호법까지 정말 거미줄처럼 얽힌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이 복잡한 과정들을 조율하고 신속하게 자,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 내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절차가 느리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절차가 과연 끝나기는 할 건지, 또 언제 끝날 건지, 이걸 아무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 이게 바로 예측 불가능성의 위기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미국은 패스트 40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프로젝트 제안부터 결정, 계획 수립, 그리고 중앙기구의 관리까지 각 단계별로 명확한 시간 계획과 절차를 아예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검토와 개정 절차 18개월 안에 무조건 끝내세요 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예측 가능한 타임라인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확실한 투자 신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나는지 이제 그 이유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결론은 이겁니다. 기업은 단순히 비용이 비싼 나라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결국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안정적인 고품질의 전력, 그리고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인재가 있어도 결국 이 냉정한 글로벌 무대에서 선택받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내려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